골이나 레드카드 판정 후 겁먹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쉽게 겁을 먹지 않습니다. 오프사이드에서 득점한 골, 부당한 퇴장, 그리고 만들어낸 페널티, 이런 이유로 심판은 항상 좋아하지 않았고 기억에 남는 심판이 있다면 그건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였다. 그러나 한 명의 심판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 게임의 주요 스타들과 인기돼서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 네, 그는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재정상담사가 어떻게 모든 머리카락을 잃고 이탈리아에서 승부조작 조직을 폭로하며 축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을까? 피에르루이지 콜리나는 이탈리아의 축구 심판으로 올림픽 결승, 세계선수권대회, UFA컵, 챔피언스리그의 결승을 맡았으며 6년 연속 올해의 심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축구연맹심판위원회와 국제축구연맹심판위원회의 회장이었고 프랑스 풋볼에서 선정한 역대 최고의 심판입니다. 축구 세계에서는 분노한 팬들이 심판과 그들의 가족에게 복수를 위협하며 쫓아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위 리그에서는 경기장에서 나오는 길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끊임없는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선수들 못지않게 체력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평균적인 선수들보다 수십 아니 수백 배 적은 돈을 받으며 겪는 것이다. 심지어 하위 리그에서는 급여가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다. 그래서 심판이 되는 것은 사실상 우연에 일칠 때가 많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이를 꿈꾸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17살이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무언가를 하게 된다. 호기심 때문이기도 하다. 친구가 심판 교육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나는 동의했지만 이 일을 진지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 13년 후 나는 세리에2에서 첫 번째 경기를 심판했다. 콜리나는 볼로냐에서 교사와 국방부 직원의 자녀로 태어났다.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과학과 인문학에 중점을 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주인공은 질서와 규칙을 배워왔다. 피에르루이지는 축구를 미래의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매우 좋아했다. 또한 농구에도 관심이 있었으나 학업이 항상 우선이었다. 그는 경제학과 상업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후 소방서에서 대체 복무를 마친 뒤 대형 출판사의 마케팅 부서에 취직했다. 동시에 심판 교육을 계속해서 받았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경기는 지금도 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내 미래가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라 내 머리카락의 양에 달려있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다. 심판들 사이에서는 젊은 심판을 칭찬하며 그의 미래가 밝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경력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뻔했다. 피에르루이지는 겨우 24살이었지만 탈모증이라는 심각한 병이 그의 계획을 바꾸게 만들었다. 이는 병적 탈모로 머리카락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이다. 우리 주인공인 피에르루이지는 자신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 이미 2주 만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탈리아인인 그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이탈리아 심판협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리카락과 눈썹이 없는 사람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명성과 이미지를 걱정한 협회장은 피에르루이지를 심판에서 제외시켰다. 오늘날 이 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2달 동안의 긴 논의 끝에 협회는 결국 피에르루이지가 머리카락 없이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도록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심판에게는 내부 리그 D 경기를 맡겼다. 내 결정을 내리는 품질에 더 관심을 가진 팬들에게 정말 큰 감사를 전하고 싶다. 내 외모보다는 말이다. 경기가 끝난 후 나는 한숨을 쉬었고 다시 심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년 만에 그는 지역 축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다. 28살에 이탈리아 세리C, 즉 3번째 리그에 진입했다. 32살이 되자 그는 이미 최고 수준의 경기를 심판했으며 이탈리아의 대형 금융 서비스 회사에서 재정 상담사로도 일했다. 심판들에게는 그 나이가 아직 꽤 어린 나이로 여겨지지만 그는 이미 로베르토 바조, 라이카르트, 반 바스텐과 같은 세계 축구의 스타들에게 규칙을 가르쳤다. 첫 시즌에 그에게 맡겨진 세리 A 경기는 8경기였으며 이는 기록적인 숫자였다. 이전에 데뷔한 심판에게 이렇게 많은 경기를 맡긴 적은 없었다. 피에르루이지는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았다. 1992년에는 세리 A의 최고 신인상도 차지했다. 그로부터 3년 후 그는 첫 이탈리아 컵 결승을 심판했고 그 후에는 올림픽 결승도 맡았다. 그리고 아마도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가장 유명한 챔피언스 리그 결승 중 하나도 바로 그에게 주어진 것.
자료를 수집하던 중 저는 이탈리아 기자인 잔프랑코 아초리의 책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 글은 아마도 피에르루이지 콜리나의 경력 초반에 작성된 것 같으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아마추어 수준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그의 빠른 승진 이유를 상당히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호루라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피에르루이지 콜리나입니다. 그는 젊지만 이미 실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머리가 벗겨져 있다는 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가 경기장에 미리 도착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경기 전에 마사지사에게 준비를 요청하고 그 후에는 강도 높은 워밍업을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콜리나는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팀을 호출하기 전에 선수들의 이름을 외워둡니다. 믿기지 않지만 초보 심판은 경기의 각 단계를 관리합니다. 산나 조용히 하고 비켜라, 팔이나 공을 되돌려라. 선수들은 깜짝 놀랍니다. 피에르루이지는 누구의 이름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탈의실로 가는 동안 선수들은 이 사실을 놀라며 코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에르루이지의 경력이 끝나기 3년 전 그와 함께 월드컵에서 일했던 동료인 그레엄 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전술을 칠판에 그렸습니다. 그간 어떻게 경기를 이끌 것인지, 누구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어떤 점이 뜨거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각 보조 심판이 자신의 구역에서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심판들은 규칙을 알고 체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콜리나는 각 경기마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세리에 B든 월드컵이든 챔피언스 리그든 상관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종종 레알과 맨체스터 같은 빅매치 이후 바로 2부 리그 경기를 심판해야 했습니다. 그는 최초의 진정한 프로 심판이었습니다. 피에르루이지는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고 경기 하루 전에 경기장을 방문하여 시각과 후각이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도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국어인 이탈리아어뿐만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도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그는 자신의 책 나의 경기 규칙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3명의 빠른 공격수와 발로 공을 잘 다루는 골키퍼를 가진 팀을 기억합니다. 골키퍼는 기회가 생기면 바로 이 3명에게 공을 전달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심판이라면 반드시 중요한 순간에서 50m 떨어진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는 최초의 진정한 프로 심판이었습니다. 독일과 브라질의 결승전을 앞두고 그는 월드컵 동안 두 팀이 치른 모든 경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비디오 테이프로 가득 찬 한 상자 분량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의 등장 이후 이탈리아의 심판들은 준비 과정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경험이 제 이후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유연성 역시 콜리나의 명성을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경기 규칙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석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같은 결승전에서 있었던 마이크 에드밀손의 에피소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의 유니폼이 찢어졌습니다. 심판은 유니폼을 교체하라고 요청합니다. 축구 규칙에 따르면 그는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팀이 잠시 동안 한 명 더 많은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선수가 경기장에 머물도록 허용했고 그 선수는 유니폼에 얽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Позабавил. Полина не верит своим глазам. Хотя эти глаза видели многое. 결정적인 경기, 긴장된 분위기, 그리고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수의 지연 행동은 처벌받아야 했겠지만 피에르루이지는 침착하게 기다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를 보냈고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했고 어떤 논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판 방식의 핵심 조건은 일관성입니다. 양쪽 팀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콜리나는 어떤 비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팽팽한 경기에서 골을 넣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거나 유니폼을 벗은 선수들을 굳이 처벌하지 않을 힘을 가진 심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에 A의 한 경기에서 한 선수가 심각한 부상으로 경력이 위협받은 후 첫 경기에 나와 더비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골을 축하했습니다. 콜리나는 그에게 옐로 카드를 주지 않았으며 이후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이탈리아 축구 평론가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상식이 승리한 것입니다. 레드카드는 용기의 상징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꺼냈다면 심판이 어딘가에서 일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경기장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심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콜리나는 선수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형성했으며 이것이 신뢰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며 우리의 주인공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그의 실수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우연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Клювер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ему нужно было делать. Ну никто же не трогал, ну сам упал, ну никто не коснулся. Ну что, ну вы знаете, и такой арбитр. 아마도 이것은 이탈리아인의 경력에서 가장 큰 스캔들이었을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수가 확실히 유니폼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며 오늘날 바르가 정지 화면을 통해 이 결정을 지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에서 15해 동안 심판 생활을 하며 단 몇 개의 논란이 되는 장면만을 문제 삼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기는 22명의 선수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심판의 실수가 좌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콜리나는 팬들에게 전례 없는 신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강렬한 카리스마로 더욱 빛났습니다. 피에르 루이지는 온화함과 단호함 그리고 엄격함을 능숙하게 결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훌륭하게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성격과 결단력을 더하면 이상적인 질서의 수호자가 탄생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그는 관중석의 현수막 때문에 경기를 중단시킨 유일한 심판이었습니다. 한 경우에는 심판협회장을 모욕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경우에는 파시스트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경기장에서 내린 자신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규정상 금지된 일이었지만 1997년 3월 9번째 날 산시로 경기장에서 열린 인테르와 유벤투스 경기 후 라커룸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골 취소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이 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인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결코 굴욕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2004년까지 그는 세계 최고의 심판으로 6번이라는 기록적인 수상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간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또한 6해 연속 올해의 심판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2년에는 최고의 심판에게 주어지는 명예인 월드컵 결승전 주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월드컵은 그가 축구계로부터 인정받은 정점이라 할 수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의 표지를 장식한 것은 일종의 대중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심판이 언론과 대중의 중심에 서는 일은 과거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피에르 루이지는 잡지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고 대형 광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뮤직비디오와 심지어 애니메이션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는 축구계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로 스타 플레이어만큼이나 챔피언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그의 인상적인 외모가 이러한 인기에 기여했지만 우리가 논의한 자질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Это каким же надо обладать характером, мужеством, судейской, я бы сказал, наглостью, решить. Лопес. 2-0. 2-0. Лацио впереди. Вот.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왜 최고의 심판이 국제대회 결승전을 그렇게 적게 맡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총 15년 동안 단 4번뿐입니다. 사실 이건 간단한 이유입니다. 아쉽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심판과 그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회 규정에 따르면 특정 단계부터는 자신의 국가팀이 참가하는 경우 심판이 경기를 맡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탈리아 클럽들과 국가대표팀은 항상 가장 높은 단계까지 진출하곤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하다면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은 내 것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내 결정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강아지입니다. 피에르 루이지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머 감각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브라질 출신의 호나우두이며 평생 본 골 중 가장 아름다운 골이 호나우지뉴의 골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뛰어난 안목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가장 찬란한 칭찬은 유벤투스의 최고 경영자 루차노 모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그것이 칭찬이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콜리나는 더욱 존경받게 되었다. 특수기관은 이탈리아 축구에서의 승부 조작 사건을 조사했다. 사건은 모지와 이탈리아 심판 최고 관리자 사이의 전화 통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전화 통화에서 루차노는 유벤투스의 경기에 2명의 심판,
로제티와 피에르 루이지 콜리나를 배정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 객관적인 심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커다란 부패 스캔들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심판들도 포함되었다. 유벤투스는 타이틀을 박탈당하고 세리에 B로 강등되었다. 콜리나는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영향력 있는 모지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용기를 칭찬받았다. 세계 최고의 심판에게 45살이 되던 해 이탈리아 축구연맹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심판의 나이 제한을 46살로 높여 피에르 루이지가 2006년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피에르 루이지는 실수를 했다. 그는 오펠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오펠은 이미 밀란과 협력하고 있던 회사였다. 이해 충돌을 이유로 이탈리아 축구연맹은 콜리나가 세리에 A 경기를 심판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그는 즉시 사임을 제출했다. 후에 그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손을 맞잡았으므로 이를 파기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피에르 루이지는 이탈리아 축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파올로 말디니와 디노 초프와 같은 전설들보다 먼저 그곳에 입성했다. 2010년부터는 유럽축구연맹 심판위원회를 이끌었고 2016년부터는 국제축구연맹에서 비슷한 직책을 맡았다. 오늘날까지 그는 심판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남아있으며 비디오 판독과 다른 심판을 돕기 위한 기술들을 도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심판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자신의 인생을 축구와 연결시킬 것이라고. 피에르 루이지 콜리나는 심판 직업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기까지 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온전히 헌신하며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공동의 번영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비록 부차적인 역할을 맡더라도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고유한 특성이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